안녕하세요.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의 베리쌤입니다.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구독해주세요. 오늘 11월 28일 날 드디어 금리 인하가 또 단행이 되었습니다. 금통위 말로도 역시나 지금 경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금 침체된 상업용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제 높은 금리로 인해서 집을 사려고 했다가도 망설였던 분들, 갈아타게 하는 분들이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매매가, 매매 상승 지역을 보시면요. 역시나 딱 보이시죠? 서울이랑 경기가 그나마 조금씩 상승 중이긴 한데요. 전국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곳은 역시나 서울 강남구입니다. 전국에서 1위인 곳이죠. 그만큼 지금은 대장들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여기는 강남구, 서초구 이쪽 라인들은 이미 9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만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나 아무래도 경제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운 분들이 수요자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위기 좀 덜 타면서 가장 1위로 달리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강남구고요. 두 번째가 서초구, 그 다음에 강동구입니다. 강동구가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이제 입주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 입지가 좀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강남 4구에 강동구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봐도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이제 강동구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고레일과 같이 아무래도 파워가 좀 더 세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성수가 있는 성동구고요. 그 다음에 마포구, 양천구, 용산구, 동작구가 있는데요. 역시나 서울에서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매매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딱 10위 안에 두 곳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남시 수정구가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조금씩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경기 하남이 영향을 받아서 같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서울 안에서만 따로 봐도 앞에 표와 같이 상급지 지역들이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태고요. 파란색일수록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네, 역시나 나머지 지역들은 보합인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보시면요. 경기도는 정말 구가 많아요. 그리고 땅도 되게 넓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역적인 양극화가 심한 곳입니다. 경기도가 다 좋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분명히 좋은 곳, 안 좋은 곳이 나눠지고 있고요. 상승하는 곳, 분위기가 안 좋은 곳 다 나눠져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역시나 하남시, 그 다음에 중원구, 수정구, 가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여기 안에가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들부터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분당이 이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발표가 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앞으로도 잘 진행이 될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 분위기 좀 볼게요. 전세 월세가 워낙 없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디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가 보면요. 1위가 전국에서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하니 말이 많았었는데 아직은 경기도이고요. 구리시가 전세가 가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8호선까지 연장되면서 송파구까지도 6정거장이면 가니까요. 네, 강동구와 송파구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구리도 역시나 그 힘을 받아서 전세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가 양주시예요. 신도시다 보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급 폭탄이다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요즘 이제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거의 다 입주장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부족한 걸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3위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가 매매도 1위고요. 전세도 3위로 역시 전국에서 1위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전세 분위기가 좋은 곳이 흔치 않은데 울산에서도 동구와 북구가 올라왔는데 작년부터도 이제 전세가 스물스물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울산이 가장 먼저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울산이 상위권에 있는데요. 울산 자이라던가 가격도 좀 오르기 시작하면서 동구도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요. 북구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이 작년부터 가장 먼저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영통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점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대장 영통구가 오르다 보니까 건성구, 장안구 라인들도 같이 이제 흐름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원이 공급이 부족해요. 계속 내후년까지도 부족하다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제 중랑, 남양주, 이 경기 북부 라인 쪽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2주마다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경상남도 창원시가 공급이 계속 부족한 곳입니다. 이창구 대장 지역이죠. 전세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진해구도 이제
공급이 없다 보니까 전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중요한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매매 분위기와 전세 분위기도 좋아요. 하지만 거래가 안 되면 매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무리 해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 잘 돼야지 급매물들도 쭉쭉 빠지고 매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제가 거래량을 되게 중요시 보는데 제가 15만 명 이상으로 인구를 항상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10만 명 이하는 고수들이 그 지역들을 보는데 한 15만 명 정도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1위가 안동시예요. 안동시는 작년 초부터도 계속 공급이 없었어요. 이번에 입주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매매도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예요. 전주가 이제 2026년 7년까지도 계속 공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월세를 찾는 사람들도 실거주가 집이 없어 그러면 결국은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전주가 계속 매매 거래량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에코시티도 전세가 거의 전멸이고요. 혁신도시도 거의 전멸인데 그러다 보니까 1억대, 2억대인 아파트들도 거래가 잘 되고 있어요. 인우동이라던가 효자동이라던가 입지가 좋은 곳들 위주로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산시도 공급이 많았었다가 지금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입지가 거의 마무리돼가면서 거래가 잘 되고 있고요. 역시나 청주가 분위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방이 중요한 게 저는 학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이 있어야 결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게 되고 집값도 올라가고 집도 짓고 하겠죠. 역시나 지금 청주가 분위기 좋은 것도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라는 튼튼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청주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도 청주에 아파트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요. 청주가 SK 하이닉스가 건물을 더 짓고 있어요.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직원들 뽑고 주변 지역에서도 많이 이사를 오시더라고요. 청주가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입니다. 전남에서도 대장급이잖아요. 소비의 도시이기도 하고 교육이 워낙 좋다 보니까 순천시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방향을 지금 공급이 너무 많아 상태가 안 좋죠. 네. 하지만 순천은 메인 지역이다 보니까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의 이창구가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거래가 잘 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춘천인데 춘천이 또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 공급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여기는 산업이 뛰어나게 좋고 이런 것보다는 거의 수도권 느낌이 나요. 경춘선이 다니다 보니까 서울 경기 북부에서는 춘천 가는 게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가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교육도 좋다 보니까 춘천이 인기가 많은 도시인데 주변 도시들이 많이 이사를 와요. 홍천이라던가 공급에 비해서 항상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거기다가 또 공급이 많이 없어요. 네, 애매한 아파트들만 지어고 있어서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춘천은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10위도 청주고요. 그리고 전세 거래량을 좀 보시면 전세가 좀 살아난다라는 건데 역시나 공급이 없는 곳이 전세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겠죠. 네, 그 중에서도 청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안 봐도 분위기가 좋구나. 그 다음에 전주가 역시나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는 안성이 올라왔네요. 워낙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이기도 했었고 지금 많이 내놓는 상태이기도 한데 지금 전세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전주, 청주, 서귀포, 제주도에서도 워낙 집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거래가 돼도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창원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이 이렇게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주변에 김해라던가 아니면 거제까지도 이 흐름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거기까지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청주가 좋다 보니까 역시나 충주까지 도 흐름이 오고 있어요. 충주에는 현대 엘리베이터라던가 기업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가 거래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이 한동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지금 삼성 이슈도 있고 분위기가 안 좋았죠. 네, 그런데 전세는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네요. 다행히 전세가 좋아지면은 매매 좋아지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산도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전주가 워낙 또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음에 입지인 군산도 조금씩 공급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입주도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서 군산도 전세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매매와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지역들인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 잘 되는 지역 위주로 경북에서는 안동시와 남구가 분위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울산에서는 역시나 중구와 남구 입지가 좋은 곳들이죠. 중구에는 혁신도시가 있고요. 남구는 울산에서 1군 입지인 곳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역시나 좋습니다. 부산에서는 서구, 금정구, 동래구가 매매 물건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좋은 거죠.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전세 매매 물건이 둘 다 줄어드는 곳으로 제천이에요. 청주, 충주 다음에 제천시인데 제천 투자로 보기는 애매하고요. 실거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구나 보시면 좋습니다. 울산 역시나 매매 전세가 둘 다 줄어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에서도 동래구, 연제구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서울에서 보시면 강북구, 중랑구, 동작구가 분위기가 좋네요. 네. 인천에서는 부평, 경기에서는 여주가 전세 물건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목포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연도별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을 보시면요. 2025년에는 분위기가 좋은 곳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서울과 세종, 그리고 강주, 울산, 부산입니다. 강여시급들이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고요. 2026년에는 대부분 지역들이 공급이 부족합니다. 강주는 약간 공급이 수요보다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2025년도, 2027년도가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점점 공급이 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이 거의 짓고 있질 않죠. 워낙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지방은 건설도 안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공급이 부족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2027년에는 대전 빼고는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게 보여지네요. 대전은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좀 있어서요. 도안 신도시 주변이 이제 공급이 계속 들어오죠. 나머지는 공급이 거의 없다. 지역별 소득을 아셔야지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1위가 이제 포항입니다. 포항 제철이 있는 탄탄한 산업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포항이 가장 지역별 소득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천, SK 하이닉스가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 마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많아서 고연봉이다 보니까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10위권 안에 있는 지역들은 소득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줘도 따라갈 수 있는 지역들이다. 그리고 세대수라는 게 계속 늘어나는데 세대가 분리되니까 지역별 인구는 이제 늘어나는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쉽지 않은데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좀 보시면요. 1위가 대구, 중구, 대구가 공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사는데요. 그것도 이제 입지가 좋아야지 이사를 오거든요. 입지가 안 좋으면 아무리 아파트를 지어도 이사를 안 오죠. 하지만 대구 중구는 대구의 중심이기도 하고 입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성구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수성구 다음이 중구죠. 평당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입지가 좋은 곳에 동성로도 가깝고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 주변의 인프라도 잘 갖춰졌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입사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경기도 양주시도 신도시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구, 연제구, 오산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지금 2기 신도시가 조금씩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안양 동안구, 용인 처인구, 그 다음에 아산, 청주시 흔덕구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1년 동안 인구가 10%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중구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 청약을 좀 보시면요. 구독해주세요. 청약을 보시면 이게 한 달 동안의 청약 경쟁률이었는데요. 일단 가장 높았던 곳이 서울 송파구의 신천동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268대 1이네요. 평당 가격이 5,500만 원이다. 괜찮은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 높았고요. 그 다음에 청주 흥덕구에 있는 테크노폴리스가 77대 1로 높았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라는 곳은 이제 송제동인 복대동이랑 가깝죠. 복대동이 좋긴 하죠. 좋긴 한데 문제는 워낙 직주 근접이다 보니까 공기라던가 시내 느낌이다 보니까 좀 조용하게 살고 싶은 분들, 애가 어린 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택시 개발로 조성이 된 테크노폴리스 그쪽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갑니다. 그 안에 공원도 있고 이제 막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덜 붐벼요. 이쪽으로도 많이 이사를 가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옥년동에 있는 레미안 송도역이 있는데, 송도역이라고 하면 송도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옥년동에 있습니다. 송도역이 옥년동에 있어요. 입지가 생각보다 이제 좋지가 않아요. 네. 옥년동에서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이 아이파크라던가 그 앞에 삼성이라던가 그쪽 라인이 메인이었다면, 이제 송도역이 KTX 출발지에다가 다양한 철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좋네요. 실수요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도 싸지가 않아요. 여기가 지금 거의 6억대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옥년동에서 경쟁률이 높았다는 거는 대기 수요가 많다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유성구인데요. 여기가 도안 신도시 옆이다 보니까 도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입지는 떨어지죠. 주변에 인프라도 부족하고 불구하고 도안 신도시라는 게 붙으면 좋아하시죠. 그래서 23대 1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산 그리고 강동구, 아산, 일산들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2025년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보시면 전국의 전망은 12% 이내로 상승하면서 안정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장의 여운과 함께 초고가 주택, 소위 트로피 아파트 23%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1% 이내라고 나오는데, 지방도 양극화예요. 그래서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데는 안 좋기 때문에 전체가 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공급이 없는 곳들은 아까 전주라던가 청주라던가 천안이라던가 이런 곳들은 분위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12% 이내로 분위기가 좋다고 보여지고요. 인천도 23% 이상 오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더 가난해질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셨을 텐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저축을 합니다. 이게 저축을 하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돈을 풀어주면 돈이 친구를 데려와서 돈을 불려주는데, 돈을 그냥 통장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돈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짜장면 예전에 3,000원, 4,000원에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8,000원, 9,000원 하잖아요. 저금하면 돈은 그대로예요. 근데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만 차곡차곡 모으면 나중에 쓰려고 보면 오히려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는 거죠. 부자들은 돈이 생기는 대로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 등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주는 곳에 가서 계속 돈이 일을 시키는 거죠. 돈이 친구를 데려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자들은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현금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 이런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현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산을 좀 모아야 된다. 투자는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을 집 모양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 주고 집을 샀다 그럼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집 모양으로 바꿨구나,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돈은 오직 교환을 위한 도구다. 집은 곧 든든한 자산이 될 거고요. 갑자기 아프고 돈이 필요할 때 비상금이고 새 출발의 밑거름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시간이 중요해요. 부동산이든 실물 자산이든 어디든 돈을 옮겨 놓으면 그 돈이 친구를 데려올 수 있을 정도로, 또 돈이 돈을 불러올 정도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계속 허비하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는,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없어요. 그 돈이 돈을 불러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자산을 좀 모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사를 갔다 오면은 주말에는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텔레비전 보고 그냥 핸드폰 보다가 시간을 다 보내신다면 인생 71%를 포기한다. 나중에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요. 꿈꾸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이 없어서 내가 원하던 일을, 하고 싶었던 일을 정작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아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코치이자 멘토로 성공하는 변화로 이끌어드리려고 합니다.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에 오시면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처음에 혼자 하려고 하면은 성공 확률이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낙찰을 받고 아파트 일반 가격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경매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분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